네, 지난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자,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이제 잠시 뒤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리셀 대형 화재 정말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다수의 부상자들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총체적인 인재였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좀 분석해 보자면 먼저 경제적인 이윤만을 추구한 점을 꼽고 싶습니다. 결국 이 아리셀이 무리하게 납품을 받고 그 과정에서 기일에 맞춰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높아졌던 그런 점들도 충분히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장을 돌림으로써 결국 이번 사고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의 외주화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정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적인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숙련되지 않은 그런 파견 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한 점, 이 점을 지금 꼽고 싶고 마지막으로 결국 안전 불감증이죠. 이 6월에 아리셀의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바로 유사하게 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어떤 좁은 대피로의 문제라던가 비상구의 물건을 적치한 점,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들의 이런 화재에 굉장히 대응이 취약하다는 점이 이전 화재에서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업무를 계속해 오다가 결국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이 박순관 대표는 이 총체적인 어떤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라서 이런 안전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대표에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구속 상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죄 명의,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박순관 대표는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지금 구속 상태에서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일단 박순관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인 어떤 총괄 본부장에게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요.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이 되려면 어떤 지시를 하는 또 구체적인 책임이 또 뒤따라야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라는 것이 사실 한 그룹을 이끄는 대표에게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대표가 모든 업무 사정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배제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걸 피해 나가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어도 박순관 대표의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시 관계를 제외하고서라도 대표라는 지위에서 이 전반적인 업무의 관리 그리고 안전하게 회사를 이끌어 나갈 그 의무 위반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징역형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굉장히 높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감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자, 박순관 대표가 기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서 구속 기소된 두 번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까지 돼서 재판을 받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2년도에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적용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기소된 사례들은 다수 존재해 왔는데 이제 영풍의 그 석포 재련소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박순관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로 꼽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일단 워낙 그 피해가
크게 발생을 하였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건이 인재였다. 예견된 인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만연히 경제적인 이윤만을 쫓아 안전한 관리가 미비했던 점들이 이 수사 결과 확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결국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판사 한 명이 심판을 하는 단독부에 배당이 됐다가 이후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합의부가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단독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피해 정도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 결국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부분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화학적인 측면에 대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요. 워낙 여러 가지 요인들, 뭐 도급 회사 그리고 이거의 원래 모기업 여러 가지 그런 그 다수 당사자들이 지금 이 한 사건에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복잡성과 이 피해자의 다수성의 측면이 고려가 되어서 합의부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순관 대표 변호인으로 무려 11명의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 아닌가요? 많은 숫자는 맞죠. 이제 11명의 변호인이 박순관 대표를 변호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물리적인 숫자로 봤을 때 많은 숫자가 맞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높은 형량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도 한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화학적인 측면이라던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호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문적인 지식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또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불법 파견 문제, 하도급 문제가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이 또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미 구속 상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점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박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떤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수의 변호인단을 포진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사건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좀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재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재판이기도 합니다. 이 복잡하다는 것은 일단 사안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이 원인의 규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안타깝다고 표현드린 점은 이것이 어찌 보면 예견된 인재라는 점이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결국 이번 재판에서 어디까지 이 박순관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아리셀이 어느 정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던가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 최대한 이 화재라던가 다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 이미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떤 그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비숙련된 노동자들을 투입한 점이 확인이 되었고 이전에도 바로 이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한번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볼 만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이번 재판에서도 이것이 예견된 인재였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책임으로서 이걸 예방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뒤 열리는 첫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박순관 대표는 피해자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